확실한 거 100만 원 썼다는 거지. 배신, 해롤드 핀터 작. 등장인물 로버트, 제리, 엠마, 웨이트리스. 배경 1977년부터 1968년까지 영국 어느 도시. 배신은 시간을 거슬러 가는 수법으로 쓰여 있다. 즉 1977년 봄에 시작하여 9년 전인 1968년 겨울로 끝을 맺는다. 1977년 봄부터 1968년 겨울. 1막 1장 1977년 봄 정우 어떤 주점.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제리와 엠마가 만난다. 그들의 관계는 9년 전에 불붙었으나 식은 지 오래다. 이제 40이 된 제리가 씁쓸하게 술을 마시고 있다. 이제 38의 엠마가 와인 한 잔을 들고 말한다. 가끔 옛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데이트가 2년 전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둘은 서로의 안부와 엠마의 화장은 잘 되고 있다. 배우자 그리고 아이들 소식을 묻는다. 제리는 엠마의 아들 네드가 5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럼 그건 기억하지. 그래요. 그래도 잘 지내시겠죠? 그럼 그렇지. 내 생각도 하세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튼 난 잘 지내. 당신은? 좋아요. 정말. 잘 지내요. 딱 봐도 그래 보여. 그래요? 고마워요. 만나보니 좋군요. 나도 그래. 그러니까 당신을 만난 건 말이야. 가끔이라도 내 생각 하세요? 가끔 당신을 생각하지. 제리는 얼마 전 13살 난 엠마의 딸 샬롯을 길에서 봤는데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너 딸 샬롯 나 길에서 봤었거든. 근데 당신이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 나 한눈에 알아봤어. 샬롯이 어릴 때 제리는 아기를 머리 위로 던지곤 했다. 샬롯은 제리가 어머니의 연인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불현듯 제리가 엠마를 여보라고 부르자 엠마가 그러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엠마 역시 가끔 옛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차를 몰고 킬번에 갔을 때예요. 갑자기 우리 살던 곳을 보았어요. 그 순간 차를 킨스데일로 꺾어 웨스텍스까지 갔죠. 집에서 50야드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어요. 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집에는 젊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엠마는 그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던 문패를 찾아보았지만 당연히 그들의 이름은 거기에 없다. 제리가 말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거기 안 살잖아. 몇 년째 가보지도 않았고. 그들의 관계는 7년간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은 매우 신중을 기했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으리라 믿고 있다. 제리는 엠마가 소설가 케이시와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질투하지 않는다. 로버트는 어때? 그게 아무래도 헤어져야 할까봐요. 왜? 함께 얘기도 해봤어요. 어젯밤에. 어젯밤? 어젯밤에 내가 뭘 한 줄 아세요? 그이는 몇 년 전에 이미 날 배신했어요. 그에게 몇 년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 정말? 참. 하지만 우리도 오랫동안 로버트를 배신했지. 그리고 그이는 나를 배반했던 거예요. 전혀 그런 줄 몰랐네. 저도요. 제리는 로버트와 가까운 친구지만 엠마 외에 여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엠마는 지난밤에야 그 사실을 알고 갑자기 제리를 다시 만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이다. 제리가 묻자 엠마는 지난밤에 남편에게 제리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그이는 내게 모두 말했어요. 나도 모두 말했고요. 우린 밤새 못 잤어요. 제리는 로버트가 그와 가장 친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엠마는 그를 위로한다. 상관없어요. 모두 다 끝났으니까. 2장 1977년 봄 제리의 집 서재. 제리는 앉아있고 로버트는 술잔을 들고 서있다. 로버트는 제리처럼 마흔이며 친구의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찾아온 것이다. 제리는 흥분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다. 엠마 부부가 간밤에 서로의 간통을 고백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로버트는 제리를 위로하려고 한다. 엠마는 어젯밤 너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와 엠마 사이의 일을 말한 건 4년 전이었어. 그러니까 어젯밤 새삼스레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4년 전에 얘기한 사람이 엠마였고
엠마도 내가 안다는 걸 알고 있고. 뭐라고? 좀 앉아야겠네. 난 너도 아는 줄 알았는데 뭘 알아? 내가 안다는 거.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 나는 그걸 너도 알고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아는 줄 알았어? 엠마는 너가 모른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난 믿지 않았어. 아무튼 나는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고? 엠마가 너한테 얘기를? 언제? 내가 알아냈어. 뭐 일이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알고 있다고 했더니 엠마가 인정을 했어. 언제? 벌써 오래전 이야기야, 제리. 그치만 지난 4년 동안 우리 자주 만났지? 아주 많이. 같이 점심을 먹었어. 비록 정구는 안 쳤지만. 난 네 친구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제리는 그를 노려보다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흥분하지 마. 그럴 필요 없으니까. 제리는 매우 심한 혼란을 느낀다. 엠마가 로버트가 전부터 모든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로버트 역시 얘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버트는 그들의 일에 대해 아무 요구도 하지 않을 작정인 것 같았다. 난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네. 그는 한두 번 엠마를 때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두 번쯤 엠마를 때렸었어? 그러나 그건 그가 화가 났기 때문이지 그녀에게 애인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제리는 자기만이 누가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 몰랐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로버트에게 7년간 오후 내내 엠마와 함께 지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로버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래도 제리를 좋아한다며 화제를 작가 케이시 이야기로 돌린다. 케이시는 대행인과 출판인인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럽다. 그리고 그 역시 엠마와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문학과 휴가에 대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장면이 끝난다. 3장 제리와 엠마의 아파트 1975년 겨울 시간 3년 전 제리와 엠마가 오후마다 만나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간다. 둘은 자신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애정이 식어가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둘은 9월 이후 만나지 않았다. 엠마는 화장 때문에 오후에도 바쁘고 제리는 자주 출장을 간다. 느끼시겠지만 전에는 우린 겁도 없었고 행동력도 있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만났거든요. 여기서 만나고 이 아파트를 얻었죠. 만나고 싶어서 이 아파트에서 만난 거예요. 당신이 오후에 한가하지 않고 내가 미국에 있지 않았다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겠지. 밤은 항상 고려되지도 않았잖아. 내겐 가족이 있어. 내게도 가족이 있어요. 내가 더 잘 알지. 당신 남편이 내 가장 친한 친구란 걸 상기시켜줄까? 그게 뭔 뜻이지? 아무 뜻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씨, 아무 얘기도 할 생각이 아니었다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이야. 알았어요. 두 사람은 이곳에 더 오지 않을 것이므로 아파트를 지니는 것은 이제 낭비다. 엠마는 그들 사이에 이제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제리는 반박한다. 우린 더 이상 사랑하고 있지 않아. 그러나 곧 그들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몇 안 되는 간단한 가구들을 팔 이야기를 한다. 엠마는 열쇠고리에서 억지로 아파트 열쇠를 꺼내려 하다가 제리에게 주고 부탁한다. 우린 확실히 옳은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엠마는 그렇게 말하고 딸 샬롯을 시장에 데리고 가기 위해 나간다. 홀로 서 있는 제리를 남겨두고. 4장 1974년 가을 로버트와 엠마의 집 거실. 시간이 1년 앞당겨진다. 로버트가 제리에게 술을 따라주며 무대 뒤에 엠마에게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다고 알린다. 그들은 딸과 아들의 행동과 참을성을 비교한다. 이야기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 케이시의 최신 출판 서적으로 돌아갔을 때 엠마가 들어온다. 로버트는 제리의 아내 주디스의 안부를 묻고 잘 있다는 대답을 듣는다. 로버트와 제리는 조만간 전구를 치고 점심을 먹자고 얘기한다. 엠마는 그녀도 구경을 하고 점심을 사겠다고 한다. 로버트는 데리고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린 여자가 옆에 있는 걸 원치 않아. 그치 제리? 정구라는 건 단순히 정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거든. 처음엔 게임을 하지. 그리고 나서는 샤워. 그리고 나서 한 잔. 그리고 나서 점심. 하긴 자네도 해봤잖아. 그 전쟁 치르고 나서 자네가 원하는 건 술 한 잔과 점심이었지. 근데 자네는 여자가 점심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 여자가 1마일 가까이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걸?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정구장에서건 뭐 피로연에서건 주점에서건 음식점이건 마찬가지야.
우리끼리 점심을 먹으면 마음껏 정부나 크리켓이나 뭐 책에 대해서 심지어 여자 얘기까지 신나게 할 수 있잖아. 방해받을 염려도 없고 말이야. 사실이 그렇잖아. 그러나 로버트와 제리는 정부 칠 시간을 정할 수가 없었다. 제리는 케이시와 함께 여행을 다녀와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돌아와서는 정부 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로버트와 제리는 홀로 서 있는 엠마를 두고 밖으로 나간다. 로버트가 돌아와 엠마에게 키스를 한다. 엠마는 풀어진 머리를 로버트의 어깨에 대고 조용히 운다. 로버트가 엠마를 안는다. 이막 5장 1973년 여름 베니스의 어느 호텔방. 시간이 1년 앞당겨진다. 엠마와 로버트가 베니스를 방문 중이다. 내일은 토르셀로로 관광을 떠나기로 되어 있다. 로버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고 엠마는 제리가 새로 발견한 작가의 책을 읽고 있다. 그의 이름은 스핑크스이다. 제리는 그것을 로버트에게 출판하라고 제안했으나 로버트는 그 주제인 배신이 별로 대단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고를 거절하였다. 로버트는 전날 수표를 바꾸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갔을 때 엠마 앞으로 편지가 와 있었다고 말한다. 로버트는 자신이 전해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다. 그건 나중에 엠마가 받아왔다. 제리가 보낸 편지였음을 로버트는 알고 있었다. 글씨체 때문이었다. 엠마는 편지에 별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로버트가 그들이 처음 토르셀로를 가보았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회상하자 엠마는 떨고 있다. 당신 그곳을 사랑하게 됐었지? 그게 아마 10년 전이었을까? 그리고 우리 6달 후에 우리 결혼했어. 그래, 기억나요? 내일 가보면 그때만큼 좋아할지 모르겠네. 로버트는 제리와 함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 시집 편집을 하던 시절 주고받은 긴 편지들을 회상한다. 그가 제리에게 엠마를 소개한 기억은 분명하지 않으나 그들의 결혼식에 제리가 들러리였을 것이다. 내게도 한마디 없이 그 사람 내게 한마디도 없어? 그 사람 편지? 아니 뭐 사업 얘기 같은 거 뭐 출판계 뭐 사정 같은 거 말이야. 아니 뭐 새로운 작가를 발견했나 뭐 그는 천재 작가를 발견하는데 천재거든 그 제리라는 친구는. 아무 말 없었어. 아무 말 없었다. 뭐 안부조차도. 우리는 사랑해요. 아 그래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런 종류일 거라고. 언제 뭘? 언제 생각했어요? 어제 겨우 어제였어. 그 편지 겉봉에 쓰인 그 친구 글씨를 보고 뭐 어제 전에는 뭐 깜깜이었지. 전혀 몰랐어. 아, 미안해요. 미안. 그 그 일이 그 어디서 했지? 그 좀 불편했을 텐데 우리 집에 애가 둘이고 그 친구 집에도 둘이고 물론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겐 아파트가 있어요. 아, 알겠어. 아, 뭐 좋아? 어, 아파트? 뭐 아주 기정사실이네 당신의 관계는. 네, 맞아요. 얼마나 오래됐지?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나? 5년이에요. 5년? 네드는 1살이야. 내 말 들었어? 네, 그 애는 당신의 아들 맞아요. 제리는 미국에 있었어요. 2달 동안. 그 사람 미국에서도 편지를 썼어? 물론이죠. 나도 썼고요. 네드를 가졌다는 소식도 전했어? 편지로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 했을 때 그 친구는 내가 아버지가 된다고 기뻐해 줬을까? 나는 참 제리를 좋아해.
솔직히 말하면 당신보다 그 친구를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 어쩜 뭐 그 친구와 연애를 할 사람은 나였을 거야. 어. 당신 토르셀로 여행을 가고 싶어? 6장 1973년 늦여름 아파트. 엠마는 여행을 다녀온 후 제리와 그들의 아파트에서 만난다. 그들은 키스를 하고 인사를 나눈다. 제리가 와인을 따르는 동안 엠마는 보따리와 선물꾸러미를 식탁 위에 놓는다. 엠마와 로버트는 토르셀로에 가지 않은 것이 밝혀진다. 엠마는 제리에게 쾌속장이 파업 중이었다고 말한다. 제리는 로버트에게 이미 전화를 걸었다. 그는 엠마에게 말한다. 그리고 목요일 점심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오늘 만남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 제리는 엠마에게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엠마가 선물을 푸르는 동안 그녀는 여행 선물로 테이블보를 사왔다. 제리는 그가 로버트와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엠마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제리는 그들의 관계 때문에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고 고백했다. 엠마가 여행을 간 사이 제리는 갑자기 엠마의 마지막 편지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다. 그래서 혹시 그의 아내가 읽게 될까봐 겁이 났었다. 그러나 다행히 편지는 금고 안에 있었다. 또 한 번은 자리에 비었던 이유는 스핑크스를 만나 상의를 하느라고 그랬다고 아내에게 설명하는데 스핑크스가 집으로 전화해 제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엠마, 기억나? 아마 몇 년 전이었을 거야. 그 우리 모두 당신네 부엌에 있었어. 크리스마스라도 됐었었나? 애들이 막 뛰어다녔는데 나 갑자기 샬롯트를 높이 들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막 그랬었지? 그 애가 얼마나 웃었는지 기억나? 모두 다 웃었죠. 아, 걔 진짜 가벼웠어. 그리고 로버트, 내 아내 그리고 아이들 모두 다 있었어. 당신의 부엌에 가서 막 웃고 있었어. 그 생각이 잊혀지질 않네. 실은 당신네 부엌이었어요. 응? 제리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둘은 일어난다. 그들은 침대로 가서 눕는다. 왜 그 애를 더 집어던지지 않았어요? 둘은 포옹한다. 7장 1973년 늦여름 레스토랑. 로버트가 와인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웨이트리스가 제리를 안내한다. 제리는 자리에 앉아 스카치 온 더 록을 주문한다. 이제 막 병에서 회복했기 때문에 그 술이 약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은 제리의 건강이 나아지는 대로 정부를 치러 가자고 말한다. 제리가 로버트에게 베니스는 어땠나 하고 묻는데 로버트는 그 질문을 무시한다. 그들은 웨이트리스에게 점심을 주문한다. 그는 이탈리아어로 말한다. 다시 한번 제리가 베니스 일을 묻고 로버트는 다시 대답하지 않는다. 웨이트리스가 대답한다. 아름다워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로버트는 제리의 아내 주디스와 그들의 자녀의 안부를 묻는다. 그는 제리 부부가 가끔 베니스에 잘 가는 것을 상기하고 여행 중 가장 즐거웠던 일을 이야기한다. 어느 날 아침 일찍 그는 혼자 쾌속정을 타고 토르셀로로 가서 풀밭에 앉아 예이츠를 읽었다고. 제리는 쾌속정 이야기를 듣고 숨이 막힌다. 로버트는 엠마가 제리가 발견한 신인 작가 스핑크스의 책에 대단히 빠진 것 같다고 말한다. 그 책은 로버트가 거절했었지만 지금은 성공작이 되어 있다. 로버트가 제리에게 묻는다. 말해줘. 그 일로 내가 독특하고 신랄한 비평가가 된 셈이야? 아니면 어리석은 출판업자가 된 셈이야? 어리석은이라고 말하려다가 제리는 말꼬리를 감춘다. 그러나 로버트는 계속한다. 난 못된 출판업자야. 난 책 미워해.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산문. 더 정확히 말하면 현대 산문, 현대 소설들. 첫 번째 소설 그리고 두 번째 소설 그 모든 가능성과 감각성 뭐 그런 걸 판단하고 돈을 마련해야 하고 그 다음엔 세 번째 소설로 돌진하고 그게 완성되면 뭐 장점을 만들고 전국의 문학지 편집장들과 식사를 하고 캐차드 서명 받고 운 좋은 작가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요리해가는 모습을 구경해야 돼. 그 모든 걸 문학의 이름으로. 음, 그런데 제리는 반대로 신인 소설가와 첫 번째 소설의 드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로버트는 단언한다. 그들은 와인을 더 준비한다. 로버트는 자신의 무드에 대해 사과한다. 사실 나 런던으로 돌아온 거 참을 수 없이 싫어. 신기하게도 난그 베니스가 행복하지 않았어. 드문 일이지. 나는 토르셀로가 좋았어. 그날 아침 일찍 혼자서 토르셀로를 막 거닐 때 행복하더라고. 그것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어. 우리 모두 그래 우리 모두 가끔 그런 기분을 느끼지. 너도 그래? 아니 별로 잘못된 일 없어. 나한테 가족이 있잖아. 엠마랑 난 사이 좋아. 난 엠마 소중하게 생각해. 그리고 실은 케이씨가 인류 작가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 진짜? 인류야.
나 그 사람 글을 출판하는 게 자랑스러워. 글을 찾아준 게 너였으니까. 너 진짜 재주 좋더라. 고맙네. 너 안목이 있어. 날카로워. 나 그 점에서 널 진짜 존경해. 엠마도 그렇고. 아, 우리 가끔 너 이야기 하거든. 엠마는 잘 있어? 잘 있지? 언제 우리 집에 와서 한잔해? 엠마도 너 보고 싶어 하니까. 8장 1971년 여름 아파트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엠마가 부엌에서 점심에 먹을 스튜를 만들고 있는데 제리가 열쇠를 문을 열고 들어온다. 식사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와인병도 놓여 있다. 그러나 엠마는 보드카를 마시고 있다. 그녀는 하루 전에 제리의 아내 주디스를 보았다고 말한다. 어떤 여자친구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 부인은 알고 있을까요? 알다니? 우리 일을 알까요? 아니? 확실해요? 아내는 바빠. 병원 일도 그렇고 애들 때문에도. 아내는 그런 생각 할 겨를이 없어. 그렇지만 눈치는 어때요? 뭐 단서를 잡을 그런 생각은 없을까요? 어떤 단서? 뭔가 있을 거예요. 부인이 찾아낼 만한. 그런 건 없어. 아내가 찾아낼 만한 거. 그래요? 잘 됐네요. 주디스에게도 그녀를 좋아하는 의사가 있다. 제리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엠마와 제리는 상대방에게 충실해 왔는지 물어본다.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제리는 그의 아내도 그에게 부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아내는 나를 사랑해. 아, 그건 무척 중요한 거야.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 좋아하고 있어. 알아요. 저기 나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나 임신했어요. 당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그래. 그래. 당연하지. 축하해. 9장 1968년 겨울 로버트와 엠마의 집 침실. 시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리가 어두컴컴한 침실에 앉아 엠마를 기다리고 있다. 파티 중이지만 그는 엠마가 들어올 것을 알고 있다. 정말 엠마가 들어와 머리를 빗으러 거울 앞으로 간다. 제리가 그녀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로버트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가했을 때부터 신부의 드레스를 탐해왔는지 이야기한다. 제리의 이야기는 점점 뜨거워진다. 엠마는 사랑스럽다. 그는 미칠 지경으로 엠마에게 빠져있다고. 나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당신 때문에 나 숨이 막힐 지경이야. 나 완전히 당신한테 빠졌어. 엠마는 조용히 그의 열정을 거부한다. 제리는 엠마가 없으면 그의 존재는 무의미하다고 단언한다. 남편이 저쪽에 있어요.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이 다 알지. 그건 알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알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거든. 나 당신 사랑해. 미칠 정도로 당신 사랑해요. 이런 순간이 또 있었다는 게 나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은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없었어. 내 생전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 아무 일도. 이게 단 한 번 일어난 일일 뿐이야. 나 당신의 눈이 날 사로잡아서 나 길을 잃었어요. 당신 정말 멋진 여자. 아니에요. 그래요. 제리가 입 맞춘다. 엠마는 비킨다. 그가 입을 맞춘다. 무대 뒤에서 웃음소리. 엠마가 비킨다. 문이 열리고 로버트가 들어온다. 당신 친구가 취하셨어요. 아, 로버트! 나의 가장 오래고 친한 친구야. 이 순간 이 파티의 주인이기도 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자네 부인 엠마에게 막 너무 예뻐요! 막 이렇게 막 말씀드리고 있었어. 좋지? 좋은 일이지? 그러니까 사실을 시인하고 부끄러움 없이 그걸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순수한 찬사를 표현하는데 거리낄 이유가 없지? 거리낄 이유가 없지. 너 진짜 행운아야. 바로 그게 내 찬사가 당신 부인 엠마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였거든. 그래, 고마워. 나 너 오랜 친구로서 말하는 거야. 너 들러리잖아 내가. 맞는 말이지. 응, 사실이야. 그는 잠깐 제리의 어깨를 잡았다. 돌아서 나간다. 엠마가 문 쪽으로 간다. 제리가 그녀의 팔을 잡자 제자리에 선다. 그들은 조용히 마주보고 서 있다. 막
아닙니까?